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적장애아의 이해 중에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돼 있거나 일시적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지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거나 또 이제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곤란하거나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시행하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애인 복지법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복지법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수교육법은 단어에도 나오지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교육법에서는 지적 장애를 지적 기능과 또 이제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공존한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성취에 이러한 다양한 적응상의 행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과 또 이제 특수교육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지적장애 및 그 발달장애 협회에서는요, 지적장애라는 것은 지적 기능과 개념적 또 이제 사회적, 실제적인 적응 기술로 표현하는 적응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이 적응 행동에 있어서 심각한 제한으로 특징 지어지기도 하고요.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게 미국 지적장애 그리고 발달장애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지적장애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신 그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우리가 DSM-5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의하는 내용은요. 지적장애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는 이제 지적 발달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달이 경과하는 동안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개념적 또 이제 사회적 실제적인 영역에 결함을 보이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특수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미국에 관련된 정의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수교육이 우리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미국이 먼저 발달을 했고요. 주로 이론이라든지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의 어떤 그 특수교육법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논할 때 우리가 미국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지적장애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심리학적인 분류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일드한 장애, 경도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도 지적장애, 그 다음에 중도, 최중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경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편차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능에서 약간만 이제 벗어난 경우, 그 다음에 중등도는 경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중도는 지능지수의 아주 그 표준 편차에서 4 또는 5에서 표준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중등도는 그 지능지수가 -5 이상 표준 편차가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심리학적인 분류에서 지적장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